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네, 사직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금일 시황입니다. 코스피가 한 1% 정도 내렸고요. 코스닥은 한 2% 정도 내렸습니다.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낙폭이 좀 과대했는데요. 중국이나 홍콩 시황은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 나라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나라가 좀 많이 낙폭을 가대하게 좀 내려간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중국 전력난,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난 이게 저희 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환율이 또 한 8원 정도 급등을 했고요. 그래서 1187원까지 오늘 올라왔습니다. 좀 꽤나 올랐고요. 금리 또 실제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고,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는 계속 긴 빠진 얘기라서 이제 크게 관심은 없고요. 지금 환율 그리고 중국 전력난, 거기다가 오늘 또 외국인들이 현물은 그렇게 팔고 있지 않았었는데 선물 매도를 1조 이상 했죠. 1조 한 2천억 정도 선물 매도를 하게 됨으로써 기관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현물을 팔아 제끼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. 기관들, 그래서 오늘 기관이 코스피를 한 5천억 팔았고요. 코스닥은 2천억 팔았습니다. 외국인이 코스닥은 또 한 2천억 팔게 됨으로써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 기관이 2천억씩 팔면서 좀 낙폭이 좀 많이 컸죠. 거기에다가 또 환율도 올라가고 중국 이슈 터지고 또 아침에는 또 북한에 또 미사일을 또 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낙폭이 좀 과대됐습니다. 저는 한 0.5에서 한 1% 사이 정도 이렇게 정도 조정받을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개별주들은 좀 작게 빠지는 게 한 4, 5% 정도 이렇게 빠졌겠죠, 오늘. 그래서 좀 타격이 좀 더 컸을 겁니다, 여러분들 계좌에.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오늘 지금 또 야간에 미국 시장도 지금 폭락 중입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 한 2% 정도 조정 중이고요. 나스닥이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또 미국 장 또 안 좋게 끝나서 또 걱정 또 많으실 텐데 저희 나라 장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일단 오늘 중국 이거 전력 문제로 해가지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일단 2차전지 소재 중에 금속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전기를 좀 많이 써서 이렇게 추출하고 그 다음에 재련해야 되는 금속류들이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소재, 텅스텐 들어가는 거, 그 다음에 니켈 이런 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에서 이 소재 원재료들 받아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2차 가공을 해서 그게 이제 2차 전지로 사용되는 건데요. 이 지금 이게 원재료 이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극재니 음극재 소재주들이 좀 일체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동박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일부 중국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좀 괜찮았습니다. 오늘 좀 괜찮았던 게 중국에서 생산이 좀 차질이 생겼을 때 또 반대급부로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은 좀 괜찮았습니다. 첫 번째가 일단 실리콘 업체도 오늘 OCI도부터 오늘 저희 종목 HRS도 그렇고 이렇게 괜찮았죠. 그리고 전력난 계속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은 아닌데 좀 약간 양호했습니다. 시장 대비. 그리고 알루미늄주들도 다시 또 살짝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알루미늄 이런 주들.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천연가스가 오늘 제일 핫했죠.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속출이 나왔습니다. 이게 중국이 석탄 발전이 60% 이상이 되는데요. 지금 석탄 발전을 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또 중국
올 겨울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려고 이렇게 또 뭐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난이니 뭐 환경 문제니 얘기하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국이 또 석탄 발전 만회해서 막 기후가 안 좋다는 이런 이제 이슈가 될까 봐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하고 원전인데요. 그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는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에 지금 뭐 바람이 안 분다고 합니다.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수급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이제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천연가스가 이래저래 지금 수급난에 허덕인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. 지금도 보니까 천연가스가 한 3.8% 정도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지금 야간 선물이 내일도 아마 천연가스는 하루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뭐 또 바로 추격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고요. 가지신 분들은 괜찮고요. 그리고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주들 뭐 내일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장막판부터 해가지고 원격 진료 관련 인성 정보부터 해가지고 좀 상승 반전하는 느낌 나왔습니다. 시외 단일가에서 인성 정보가 한 3% 이상, 한 4% 정도 올랐나? 그 정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원격 의료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중국 뭐 전력량 관계없이 오늘 좀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내일 또 반등이 좀 일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그래서 본인 종목 중에 쓸데없이 아까 얘기했던 뭐 전력 관련된 것들,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,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들, 뭐 수급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것들 제외하고 쓸데없이 많이 빠진 종목들은 내일 뭐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 뭐 지켜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피가 오늘 700 종목이 하락했고 뭐 190 종목이 상승했는데요. 거의 다 하락이라 볼 수 있죠. 보험주들 금리 인상 이슈를 해가지고 보험주들 좀 괜찮았고요. 은행하고 전기가스는 천연가스 때문에 다 올라갔죠. 그래서 한국가스공사, 뭐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 다 가스 관련주고요. 코롱 플라스틱이 또 뭐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. 코스닥은 더 심하죠. 뭐 1200 종목 하락에 상승 200 종목입니다. 거의 뭐 파란불이고요. 거의 뭐 다 떨어졌습니다. 오늘 사료주 중에 팜스토리가 좀 올랐네요. 나머지는 개별 이수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. 특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조일 알미늄 가졌습니다. 오늘도 알미늄주들은 장중에 반등도 나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. 움직임이.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알미늄 또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는 또 뭐 괜찮을 거다. 알미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조일 알미늄 내일도 계속 이렇게 뭐 추세적으로 더 좋아질까지는 않지만 내일 또 장중에 이렇게 반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주들이 다 빠질 때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노려 보실 분들은 지금 한 3,300원 정도 어간에서 이렇게 매수 가능하고요. 아래는 짧게 좀 잡아야 됩니다. 3,200원 정도 좀 짧게 잡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, 내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더존 비즈온입니다. 이 종목은 최근에 3일 동안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급등할 때
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했습니다. 그리고 3일 빠지는 동안도 외국인 기관은 계속 샀습니다. 근데 이거 그냥 가격만 내려왔죠. 그렇다는 것은 좀 과하게 빠졌다, 3일 동안. 지금 뭐 99,000원, 내일 아침에 뭐 조금 더 떨어져서 이렇게 뭐 한 9만 뭐 8,000원이나 한 7,000원 정도 시작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매수 적기다. 이때는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 장이 돌았을 때는 11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 12% 정도는 룸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는 뭐 실적 나쁘지 않고요. 좀 퍼가 좀 높긴 한데 이런 인터넷 업체 뭐 이런 IRP 업체들은 퍼가 좀 높아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만큼 샀는데 여기서 시세를 끝낼까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한 번 파동에 끝내지는 않고 다시 좀 눌렀다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. 눌렀다가 이렇게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한 95,000원까지 여유있게 한 2, 3분할 정도 해서 매집하셨다가 한 11만원 근처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소프트센 가져왔습니다. 이 종목 며칠 전에 또 가져왔던 종목이죠. 인상 정보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오늘 시간 외에서 인상 정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이 종목도 한 1% 정도 이렇게 뭐 상승했던 걸로 아는데요. 시간 외에서. 내일 아침에 뭐 약간 떠서 시작하겠죠. 여기서 2,500원 정도 뭐 아래 위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일단 매수하셔가지고 아침에 그 장이 안 좋아도 아마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마 탄력 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럼 짧게 올라갈 때 욕심 너무 크게 부리지 말고 잠깐 뭐 한 5%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을 때 일부 챙기고 또 대응하시면은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해서 한 3에서 한 5% 정도 상승할 때 물량을 조금씩 팔면서 줄이시면 안전하게 매수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일 전반적으로 장이 아침에 아마 이렇게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할 겁니다. 이렇게 저희 지금 종가에서 아침에 지수대로 생각하면은 한 0.8% 정도까지 빠져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진다고 생각해야죠. 아침 시작할 때. 그럴 때 아마 이렇게 안 빠지는 종목들이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집중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은 약간 빠져서 시작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더존 비전도 빠져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소프트센은 시간 내에서 플러스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뭐 보합 정도 빠지더라도 보합 정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가격에 따라서 뭐 매수 매도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장입니다. 내일은.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매가 어렵다 이렇게 뭐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 종목은 어제 제가 얘기해서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요. 이런 종목 아침에 시가가 한 10% 이상 이렇게 떠서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추격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. 오늘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한가를 갔지만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습관이 들면은 결국 계좌는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추격하면 안 됩니다. 혹시 뭐 사신 분 계시면은 일단 상한가를 갖고 내일도 천연가스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한 번 더 뭐 10% 이상 급등을 하면은 거기서는 욕심 좀 줄이시고 한 절반 정도는 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내일 머사지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HRS입니다. 이 종목 오늘 한 6% 정도 올랐는데요. OCI가 이렇게 대장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리콘 관련주들 오늘 다 좋았고요. 이게 그러니까 중국
전력난으로 이렇게 생산이 차질 생기는 것 대비 이렇게 반대급부가 생기는 종목입니다. 실리콘 생산하는데도 전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나라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더 좋아진다. 업황이 중국의 생산이 적어지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, 그래서 업황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겁니다. 뭐 내일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두 번째 종목 초록뱀입니다. 초록뱀 미디어입니다. 이 종목 오늘 뭐 0.9% 올랐는데요. 장 대비로서는 뭐 잘 갔죠, 나름.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 올라가고 있고요. 이 종목은 요렇게 또 박스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여기는 뭐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빼면은 지금 박스 상단에 딱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또 한번 슈팅이 가능한 있는 자리입니다.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좀 뭐 죽고 있지만 나머지 OTT 뭐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는 또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좀 탄력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2750원을 돌파할 때 좀 탄력이 생겨서 이렇게 강한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종목 현대로템입니다. 이 종목은 아침에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뭐 빠졌네요. 어떻게 보면은 현대로템은 방산주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그냥 대북 관련주로만 엮이는 것 같습니다. 방산주면 오늘 미사일 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손절가를 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또 내일 또 북한이 또 어떤 또 제스처에 취해서 또 바람이 안 좋아지는 바람 다시 또 좋아지는 바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대북주들은. 대신에 이렇게 현대로템 같이 좀 큰 종목들은 뭐 손실도 좀 적지만 이렇게 반등도 적다. 네 번째 종목 일진파워입니다. 이 종목 오늘 장중에는 좀 괜찮았었는데요. 막판 돼서 이렇게 장 전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조금 2.8% 정도 마무리됐습니다. 장중에는 뭐 한 7%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봤었는데요. 원전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. 아무래도 전력난의 가장 큰 이제 구원자는 원전이죠. 원전. 천연가스 아무리 갖다 해도 전기 안 되죠. 모자라죠.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결국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해도 결국 그 기술력이 지금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전력을 감당할 만큼의 기술력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뭐 풍력을 아무리 많이 깔아놔도 지금 북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. 그런 뭐 기후 변수들도 많고요. 태양광도 마찬가지. 태양광도 해 안 뜨면은 전력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상시 전력은 원전이 가장 깨끗하면서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인데 왜 자꾸 탈원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내일도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종목 동진 세미캠입니다. 이 종목 장중에 뭐 플러스로 잠깐 반전도 됐었는데요. 그래도 한 1.8% 정도 마이너스면은 시장 대비 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 한 이틀,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리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.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. 뭐 시장이 완전 부러져 가지고 내일도 뭐 한 마이너스 한 2%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빠지겠죠. 3만원대까지. 그러면 뭐 손절해야 되겠지만 손절 라인 깨지 않으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은 종목입니다. 저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멀리 보신다고 하면 손절 굳이 안 하셔도 그냥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단 그 조건은 시장이 3천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못 가겠죠. 이런 조건만 지켜준다면은 괜찮습니다. 지금 전체 시장이 3,090 정도 되니까
저는 한 3,000원 한 50 정도만 지켜주면은 시장이 부러졌다 생각 안 합니다. 3,050 정도까지 아직까지 한 마이너스 한 2% 정도까지는 견딜 만하다 시장 체력이. 오늘은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게 시간의 단일가 시간은 다 아시겠죠? 뭐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10분 단위로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됩니다. 그래서 총 12번 정도 거래가 되죠. 그리고 이 시간의 단일가 단일가에서 이렇게 9% 이상, 10%까지가 맥시멈입니다. 그래서 9% 이상 올랐던 종목들을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가지고 내일 급등할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은 흙 속에 진주가 한 번씩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 종목 찾는 법을 오늘 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외에서는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 커야지 그나마 좀 진정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거래 대금 부분을 클릭해서 거래 대금 높은 순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. 오늘 가장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은 인성정보네요. 인성정보가 거의 100억 정도, 100억 정도 시간 내에서 거래될 정도면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. 뭐 등락률은 한 3.5%로 마무리되었지만 거래량도 한 200억, 한 50만 주 정도 터졌고요. 그러면 내일 시작은 기본적으로 3.5% 이상은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이 시간 내에서 이렇게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만큼 매집한 세력이 내일 아침에 그냥 마이너스로 빼지는 않을 겁니다. 여기서 위로 좀 더 올렸다가 빼더라도 빼겠죠. 기본적으로. 그래서 만약에 인성정보가 3.5%로 오늘 마무리됐는데 거래대금도 많았고 거래량도 컸습니다. 그런데 내일 아침 만약 시초가가 뭐 보합을 시작한다, 0%로 시작한다,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매수해야죠. 기본적으로 3%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이 크고 거래량도 좀 큰데 뭐 넷게임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지금 14억 한 4% 정도 올랐죠. 근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넷게임이 아침에 4% 플러스가 아니라 뭐 플러스 한 2%나 뭐 플러스 한 1% 시작한다.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일단 매수해 놓으면은 위로 그냥 한 2% 정도는 플러스로 그냥 먹을 수 있죠. 기본적으로.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확률이 꽤나 높게 이렇게 플러스 한 10% 이렇게 먹을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한 2, 3% 정도는 그냥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일명 노가다라고 할 수 있는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.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아도 이렇게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4%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 아침에 보합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. 어떨 때는 또 마이너스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종목은 이런 거 체크해놨다가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놓고 이 종목이 전날 끝났던 가격을 생각하고 그거보다 아래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담아야죠. 일단 소액이라도 담아가지고 반등할 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, 3%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.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이것도 무조건 100%는 아닙니다.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작은 수익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9% 이상 올랐는데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도 많고 거래대금도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성정보가 오늘 9% 만약에 올랐으면은 내일도 아침에 한 9% 플러스 마이너스 시작하겠죠. 그러면은 이걸 따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5%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서 사서 이렇게 팔고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. 그거를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렇게
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. 만약 인성 정보가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은 유수 찾아보고 그 유수 크기가 9%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나 없나를 본인이 판단을 잘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어제 시간에 그래서 아마 조금 오르긴 올랐을 겁니다. 10%까지는 모르겠는데요. 올랐으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전에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 찾아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잘 가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면은 아침에 뭐 10% 정도 상승해서 시작할 때도 따라 붙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죠.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이 시간이 다니까 그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뉴스 찾아보고 종목 분석해보고 하는 약간 노가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죠. 본인이 열심히 찾고 분석하고 발굴하다 보면은 흙 속에서도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. 일단 오늘 뭐 상태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큰 거는 인성정보는 좀 내일 좀 진실성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. 거래대금이 100억이면은 좀 크죠, 생각보다. 그리고 한국 BNC에도 좀 64억이나 거래됐는데요. 뭐 시간에서는 한 2.8% 정도 올랐네요.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한국 BNC도. 뭐 이지홀딩스는 오늘 사료주들이 좋았으니까 내일 또 뭐 약간 좋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또 연속해서 내일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걸 예견해 주고요. 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는 다 같은 그 계열이죠. 소프트샌도 여기 올라와 있네요. 한 2% 정도 올랐었는데. 그래서 소프트샌도 아까 얘기했지만 2,500원 정도까지는 뭐 매수해도 되는 가격입니다. 그래서 더 밑에 시작하면은 땡큐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다. 그래서 시간의 거래로 본 내일 유망주들은 일단 인성정보, 한국 BNC, 뭐 이지홀딩스 정도, 그리고 소프트샌, 비트컴퓨터도 괜찮고 넷게임즈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조금 더 뉴스 좀 체킹하시고 조금 더 분석하셔가지고 뭐 수익을 챙길 수 있으신 분들은 참 챙겨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무작정 따라해 보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. 내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장이 좀 안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한 0.8%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안 건드리기 좋고요. 본인 종목 중에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이게 추세 상단 근처에 오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. 손실이 좀 있더라도. 그리고 이렇게 행보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뭐 조금 더 본인이 정한 손절가를 깨지 않으면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잦은 매매 하면 안 되고요. 내일 같은 경우에. 그리고 아까 제가 단타로 이렇게 드린 종목들은 손이 빠르신 분들, 그리고 대응이 빨리빨리 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고요. 아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많이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장이니까 거래 횟수도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. 최대한 거래를 안 하는 게 도움되는 장입니다.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